제 일상 그대로를 그냥 하루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김 작가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월 조회수거든요. 9월에 2,300만, 10월에 2,600만, 11월 1,900만, 정말 많을 때는 2,500만, 2,600만이 갔거든요. 그러면 나는 24시간을 투자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벌고 있다. 제가 30살 때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거든요. 그때보다는 정도는 많이 버는 것 같고, 정말 많이 벌었을 때 기준으로 만약에 친다면 한 어떤 성공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일정 안에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어나신 건가요? 네,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아침 8시라서 지금 바로 테니스 치러 가야 돼서 아침부터 테니스요? 이제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운동하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아침마다 운동하세요? 아침마다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 저녁에는 운동을 또 못하는 날도 많고 해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져. 물론 모두 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재테크 자기개발 동기부여 콘텐츠 만들고 있는 김작가 TV 채널 운영자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네. 운동을 보통 골프, 네. 외부로 멀리 나가서 쉬시는 겸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약간 이런 운동들을 선택하시는데 네. 테니스는 사실 대화를 하면서 하는 운동 아니잖아요. 그런 운동이 아니죠. 사실 왜 저도 테니스신가요? 골프장에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직 나는 여기 올 때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지금 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서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건데, 테니스는 사실은 금방 갔다 오지만 골프는 치면 하루 시간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골프는 좀 그런 부담감도 있고, 사실 골프가 운동보다는 약간 여가라든가 취미에 좀 가까워서 저는 이제 좀 더 격렬하고 운동이 좀 필요해서 테니스를 치고 있죠. 여기 꽃이 엄청 많이 폈는데 그러게요. 벚꽃이 폈는지도 몰랐는데 지고 있네. 일이 바쁘셔서 꽁거리도 못 가셨겠네요.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없어서 못 간 거죠. 최근에 작가님 200만 네. 다 했는데 느낌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사실 상상도 못한 수치라서 우선 구독자 200만 명 구독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좀 어벙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수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나한테 큰 복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감사해지는 거, 그런 기분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레슨 받는 그 모습이 다른 분들과 혹시 다른 점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셔요. 열성적으로. 예. 그리고 뭘 이렇게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죠. 아마 배우는 속도가 남보다 좀 빠르지 않을까. 아침마다 운동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이 되게 상쾌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이런 구간이 저한테는 가장 좀 휴식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침 거의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거의 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집에 걸어가는 구간이 한 5분에 10분 되거든요. 그냥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사는데 그때 약간 보람차죠. 아침부터 땀을 한번 흘리고 나서 내일에 열중하는 모습. 오늘도 해냈다. 오늘도 해냈다. 테니스를 하시면서 개인적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테니스를 지금 오전에 4번, 저녁에 4번 주 8회 레슨을 받고, 그리고 일요일에 게임을 해요. 그럼 주 9회 테니스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 테니스 대회를 2개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취미 했을 때 저 취미가 독서예요 했는데 딱 물어보면 한 달에 책도 한 권 안 읽고, 이런 취미 말고 정말 한 사람의 취향이 묻어난 취미, 평생 즐길 수 있는 걸로 전 테니스를 하고 싶고, 아마추어지만 사실 돈 되는 거 한 푼도 없거든요. 그래도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죠. 뭐 왜 잘해야 되냐 물어본다면 그냥 재밌으니까.
그건 됐죠. 벌써 힘드신가요? 힘들어요. 왜 힘드신가요? 혹시 촬영이?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성공을 했거나 조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생각하시는데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피곤하고요. 그렇게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잠 깨고 운동하면서 잠 깨고 똑같이 하루 시작하는 거죠. 뭐.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보면은 작가님 혼자서 나와서 촬영하시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촬영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은 그 촬영장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를 제가 속속들이 좀 보여드리면 그 모든 공간들을 구석구석 가면서 제 일상 그대로를 그냥 하루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김 작가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또 뭐 구독자 2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제 하루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데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유튜버가 되기 전에 일반 직장인이셨다. 제가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제 꿈이 있어서 이제 작가와 강사로 갔다가 37살 때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꿈이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라든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작가가 되어서 그래도 자기 개발 분야에서 상위 1% 정도의 베스트셀러 작가는 됐거든요. 근데 되어 보니까 현실이 작가로 먹고 사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직장인 상위 6%가 연봉 1억을 벌거든요. 작가는 1%가 돼도 연봉 1억이 되지 않아요. 모든 분야가 다 가치가 있지만 특정 분야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직업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글이라는 매체가 아니라 이미지라든가 영상이라면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했고, 다행히 이제 한 몇 년 전쯤에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1% 정도 안에는 들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막 팍팍 바뀐 느낌인데 네. 이런 식으로 살게 될 수 있는 작가님만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원동력은 약간 결핍 같아요.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는 나만이 가진 그 브랜딩,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싶었는데 작가와 강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졌지만 거기서 또 못 가지게 되는 경제적 자유라든가,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 매체의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 한 209만 명까지 오지 않았나. 그 결핍을 내 원동력으로 쓰는 거죠. 내가 이런 게 부족하네? 이걸 채운다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라는 직업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는 직업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경제적 자유 부분에서는 좀 달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경제적 자유까지 어느 정도 달성하니까 저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게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감사하죠. 가끔씩 이제 취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이제 저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에 자주 나오는 대형 유튜브를 만난 거예요. 구독자 수는 저랑 좀 비슷해요. 저보다 좀 작았나? 그런데 그분은 저를 모를 수도 있고 일반인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분이 못 들었나 봐요. 그분 채널명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딱 저를 보면서 되게 귀찮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 거야. 유튜버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인플루언서 관련 직업은 어딜 가서든 일반 대중들과 마주칠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난 되게 반가워서 인사를 했을 뿐인데 절대 그 사람이 김 작가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분의 순간적인 표정이 저한테 느껴지는데 혹시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아는 척 했을 때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나? 그런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분들이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반갑게 인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연예인이나 비슷한 직업이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연예인들이 광고비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비를 받잖아요. 반대로는 사생활에서 약간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함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그 직업을 하면 안 되지. 그 직업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돈을 버는 직업인데, 대중의 사랑은 안 받고 피곤한 건 싫고 난 돈은 많이 벌겠다? 그러면 저는 그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운동 갔다 와서 씻고 오전에 지금 미팅이랑 그리고 오후에 촬영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네요. 그러니까요. 딱 한 개 말입니다.
요거 좋습니다, 여러분. 요게 정확한 제품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포로 하나?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 입술에 바르면 저 입술이 되게 잘 트는 편인데 안 트더라고요. 약간 지금 화장품 광고를 노리시는 가능할까? 스킨케어 광고 노리시는 건가요? 제가 씻고 머리 만지고 하는데 되게 금방 끝나요. 뭐 머리 만지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뭐 저기 와서 여기까지 하는데 2분도 안 걸렸잖아요. 끝!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안경까지 착용하면 오늘 미팅이랑 인터뷰 준비 끝났습니다. 저희 촬영장이랑 이제 뷰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 저희 촬영장에 이제 저쪽에 보이는 게 마포대교랑 여의도 저기 63 빌딩도 보이죠. 네. 뷰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데 네. 지금까지 영상에서는 막 이렇게 따로 막 자랑하거나 그러신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안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랑해서 한강이 보이고 하는 걸로 어그로를 끌어서 제가 뭘 팔아야 될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게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거고.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에 있는 이유는 김작가TV는 인터뷰 채널이잖아요. 인터뷰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게스트분들이 왔을 때 정말 집중할 수 있고 편안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채널에 나가봤지만 상당수가 되게 어수선하고 되게 좁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게스트분들이 오셨을 때 되게 만족하실 수 있고 편하게 본인 이야기 다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좀 되게 큰 편이거든요. 오늘 그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저희 이제 김작가TV 촬영장인데 화면에서 사실 보이는 건 여기만 보이잖아요. 실제는 훨씬 큰 거죠. 왜냐면 이제 게스트분들이 왔을 때 좀 넓어야지 쾌적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딱 트여 있으면 훨씬 더 뭔가 이 뷰가 되게 좋다는 생각도 들고 여긴 좀 뭔가 내 이야기 오늘 100% 할 거가 생각했는데 120% 해야 되겠는데 거고. 저희 촬영장도 보시면 여기 가벽이 있거든요. 이 가벽이 있는 것도 이것도 몇백 들어서 여기 설치한 거고 이게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목공 하시는 분들 몇 분 오셔서 설치한 건데 이것도 한 이유가 카메라가 보통 이제 세대 찍으면 이 벽이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벽을 설치한 거고 위에도 보시면 소음판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카메라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많고요. 실제로 한 4대 정도 있고 어떤 앵글에서든 그 게스트분들이 잡을 수 있게끔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 촬영장 게스트분이 앉는 좌석도 보시면 이제 질문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펜 같은 것도 보면 저희가 쓰는 거는 다 0.7mm예요. 저도 수많은 펜들 다 테스트 해봤는데 0.3, 0.5를 쓰게 되면 게스트가 어쨌든 메모나 저도 메모를 하잖아요. 그 메모의 글쩍거림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불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쓰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크도 이게 좀 되게 비싼 마이크거든요. 방송국에 쓰는 거 요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컵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게 또 시청자한테는 들으실 때 되게 불편함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일단 여기를 올세로 제가 구하게 된 거는 저희 출퇴근 시간, 보통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2시간을 제가 좀 꽤 큰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저희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제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아낀 것만큼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고 더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여기 공간이 좀 많이 큰 편이라서 게스트 분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쾌적함을 느끼면서 촬영을 할 수 있고, 커튼도 치게 되면 거의 소음 같은 것도 들리지 않아요. 본인이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요. 근데 그 환경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게스트분만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집중할 수 있고 게스트가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콘텐츠가 시청자분들이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인터뷰 채널이 있지만 김작가TV만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의 채널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만큼 제가 여기에 좀 투자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작가님의 손이 어느 하나 안 간 데가 없네요. 저 모든 거 다 간여있죠. 이 가벽 만든 거 빼고. 가벽은 제 돈이. 여기는 난로가 있는 컨셉인데 여기서 가끔 차를 마시거나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이제 일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일하는 자리고, 라이브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내리면 크로마키스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제가 이제 미팅하는 공간이자 밥을 먹는 공간이자 저녁에 술 마실 때 여기 쓰는데, 여기 김작가 포차, 여기 불 들어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들, 네, 이전에 냈던 첫 번째부터 최근에 냈던 것까지. 지금 제가 42살인데 총 한 11권 냈고 한 40만 부 정도 나갔거든요. 특히 요번 책 내가 청년 인생에서 배운 것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버 버튼, 골드 버튼, 그리고 여기 공간이 이제 부엌이고요.
부엌이고 제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댐프너도 김작가 TV 로고 박혀있죠. 거기 앞에 이제 테니스 책들이 있는 거고, 저희 촬영장은 여기 이제 복도가 되게 커요. 이제 복도가 되게 커서 이 복도로 좀 많이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필름쪽 보시면 개인 사생활이 있는 공간인 거고, 여기는 이제 손님들 화장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 있는 공간이 이제 저희 PD님이 일하는 자리고요. 저기 우리 5월이 강아지가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2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여기는 좀 더 안락한 공간과 약간 하이트 톤으로 영상이 이제 아마 뜨고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여기가 이제 건강 가이드라는 서브 채널들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좀 책이 많이 있고, 네. 여기 정말 많은 책이 있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 그런 질문 하시는데 다 봤냐? 다 보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책은 한 3,000권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만의 약간 도서관? 언제든지 보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저는 사서 보려고 하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일단 사놔요. 그리고 여기 놔둬요. 주말에 여기 와서 뭐 혼자서 여기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나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럼 작가님만의 책을 고르시는 그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책을 고르는 기준은 한 2개 정도 되는데, 일단 베스트셀러,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게 보이는 책들, 뭐 이제 표지라든가 앞에 프롤로그 같은 것들 보면서 이제 결정하고, 계속 오랫동안 사랑받은 책들 그 양쪽에서 다 좀 번갈아 사는 편이고, 내키면 삽니다. 3,000권 넘게 있다는 거는 내키는 책이 있으면 그냥 산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술 한 잔 마셔도 몇만 나가잖아요. 아무리 못 쓴 책도 술 한 잔보다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그때 발견했는데 안 사잖아요. 다음에 그 시간대 그 공간에 내가 없으면 그 책을 안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그때 사놓죠. 이따 미팅이 있다 하셨는데 네. 혹시 미팅 어떤 미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신간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내서 그 출판사 대표님과 마케팅팀과 미팅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광고 도서 촬영 한 개가 있고, 저녁에는 또 주식 관련 촬영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저는 계속 일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질문지를 만들어야 돼요. 질문지를 매번 네. 본인이 직접 하시나 보네요. 네, 맞아요. 기획이랑 섭외, 질문지, 촬영까지 제가 다 했었고요. 업로드까지 제가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최초 섭외는 PD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거의 모든 영역에 제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은 없죠. 김작가 TV 채널만큼은 제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앞으로도 계속 관여할 생각이고, 앞으로 저 생기는 서브 채널은 저희 PD님들에게 이제 좀 맡기는 역할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네, 질문지도 많고 그 채널도 보면서 이제 어떤 주제로 요즘에 영상을 찍었는지랑 최근에 나온 이제 증권 뉴스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지금 넣어야 될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놓죠. 그럼 매 촬영마다 작가님도 굉장히 많은 시간에 할애하시겠네요, 하루에. 양은 질의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가 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럼 일단 시간을 때려 박아야죠. 어떤 것들을 좀 발전시키면 좋은지, 보완하면 좋은지를 찾다 보면 거기서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독서를 하시는. 오늘 이제 도서 브랜디드 콘텐츠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 영상 광고 촬영이 있어서 이제 책을 좀 보고 있고, 이제 질문지 만들었던 거 미리 보면서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이끌어갈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 사실 제가 다 만든 질문지이긴 한데 한번 보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제가 질문지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사실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좀 채널이 커지면 진행자와 질문을 만든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질문지를 만든 사람은 어떤 만든 사람의 맥락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 진행자가 딱 들어가서 그걸 처음 보게 되면 이 맥락이 다 끊어져 있는 거죠. 결국엔 인터뷰라는 거는 더 큰 거는 대화거든요. 맥이 끊기지 뚝뚝뚝뚝이 아니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책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책에 관련된 뭐 보도자료 같은 거 있으면 보도자료도 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질문지도 만든 상태에서 그분과 대화를 좀 이끌어내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네. 준비하시다 보면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부족하죠.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힘든 걸 누가 강요한 게 1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관여를 하시나요? 시간이 부족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촬영장과 집을 합쳐서 제가 큰 돈을 투자해서 이제 시간을 좀 아끼는 거고, 무엇보다도 여기 한번 보시면
조회수가 이제 작년 7월에 2,600만, 8월 2,300만, 이게 월 조회수거든요. 9월에 2,300만, 10월에 2,600만, 11월 1,900만, 2,000만 조회수가 넘어가잖아요. 2,000만이라는 게 사실 뭐 다 각자 한 명씩 따로 본 건 아니겠죠. 정말 많을 때는 2,500만, 2,600만이 봤거든요. 인구의 반이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지금 구독자가 209만 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 수가 충청북도 인구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만든 거를 누군가가 엄청 가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강좌를 파는 것도 사실 없고 뭐가 없지만 어쨌든 많이 봐주신 걸로 수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작가TV 채널을 봐준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희 채널의 누적 총 조회수가 6억 9천이거든요. 7억인 거잖아요. 7억 번을 봐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 일을 앞으로도 좋아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지금 출판사분이 도착하셨습니다. 미팅 문을 열어드리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찍히는 거 알고 오셨나봐요. 풀 메이크업 다 하고 오셨네. 지금 현재 성과는 교보문고시 에세이 1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선문하기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도 좋고 작가님의 인사이트가 너무 강해서 독자분들이 예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케팅 기획안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마케팅 팀장님 뭐 이번 책 괜찮은 거 같나요? 네네. 제가 그거 읽고 네. 눈물 나서 혼났다고 대표님한테 보낸 게 저예요. 다만 대한민국이 다 울어야 되겠어. 대한민국이 다 울었다. 억울해서 내가 왜 내 살만 울어야 되나. 다 울릴 거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로서 네. 이제 김 작가라는 사람은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네.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친구다.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아도 김 작가님처럼 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산 친구는 아마 제가 본 바로는 저 친구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비슷한 루틴으로 열심히 사는 게 저는 저렇게 못 살 것 같다. 지금도 존경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경할 수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함께 작업한 이번 1위 책. 네네.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네. 이 책 대표님으로서 한번 홍보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책을 사전에 읽었던 거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그리고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만큼 가슴에 큰 울림을 준 책이다. 사보시는 것도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도서관에서라도 꼭 빌려서 읽어보시면 얼마나 깊은 인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는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모셔서 전화.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전이 휘리릭 지나갔네요. 네. 근데 오전에 이렇게 미팅하고 후루룩 지나가도 이제 저는 여기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이동 시간 빠지는 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되게 원래 좀 먼데 살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6시에 퇴근한 이후에도 일 시킨 것도 많았고 주말에도 뭐 있으면 막 집 근처에 있는 사람 불러내고 해서 그랬는데 요즘에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너무 멀리 있으면 내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회사 근처에 최대한 가까운 데 사시면서 일과 이후에 놀러 가시거나 주말에 시간을 이제 가지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워라밸에 좋지 않을까. 출퇴근 시간이 만 20분도 안 돼. 10분밖에 안 돼. 그러면 체력이 보존되고 그 체력 보존된 걸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정시에 퇴근해서 그 이후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술 마실 수도 있고 그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늘 추천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요즘 건강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이제 요거트도 좀 유기농으로 해서 당이 적은 것들을 해서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준비하시는 게 점심인가요? 네. 점심입니다. 아침에는 보통 바나나랑 사과 이런 것들 위주로 먹는데 오늘 너무 바빠서 사실 아침을 아예 못 먹어가지고 제 영상을 요즘에 보시면 김 작가 약간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 요즘에 좀 식단 관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하고 계셔가지고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낚시 살 빼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외면적인 걸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제 오늘 점심입니다. 요거트랑 이제 건강한 견과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당이 적은 이제 치즈, 그다음에 무가당 두유, 방울토마토, 바나나. 점심을 먹으면서 주로 이제 피드백을 하죠. 이제 영상이 지금 저희 도착해가지고 어제 찍은 영상이거든요. 감평사님이신데 가장 이 큰 영상 지금 시장의 보면서 문제는 평균적인 집값 가장 큰 지금 시장의 문제는 그 채널에 올라간 영상들의 길이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네. 긴데 네. 그것까지 피드백까지 전부 다 하시려면은 굉장히 일이 많겠어요. 일이 많죠. 솔직히 저도 일 적게 하고 돈 지금처럼 벌고 살면 너무 좋잖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꽤 큰 돈을 벌고 있는데 그만한 거를 벌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싶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정말 안 잃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경제적 자유든 아니면 자아 실현이든 어떤 거든 본인만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면 그게 그냥 가벼운 목표는 아닐 거잖아요. 뭐 지금 당장 달성하는 건 가능한 거면 했겠죠. 모두가 성공해야 한다 생각하지도 않고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 한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어디인지를 자기가 잘 알고 그에 맞는 노력 정도는 이 등가 교환은 맞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점심도 김밥을 먹으면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먹는 거 먹으면서 일한 거를 한 번도 뭐 내가 불쌍하다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24시간을 투자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벌고 있다. 제가 30살 때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거든요. 지금 딱 13년 지났는데 그때 받던 월급 아무도 모르시니까 그때보다는 30배 정도는 많이 버는 것 같고 정말 많이 벌었을 때 기준으로 만약에 친다면 한 60배? 내 시간으로 시급이 너무 확정되는 일을 조금은 나중에는 벗어나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배울 때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회사에 가서도 일을 배워야죠. 당연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당장 바깥에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내 시간이 시급으로 딱 정확하게 잡혀버리면 뭔가 내 연봉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제 유튜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 첫 달에 얼마 벌었냐면 빵원 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 제가 영상 하나도 안 올리면 수익이 급감하겠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 시급은 얼마인지 안 잡혀 있는 거야. 이게 되게 불안하죠. 아무도 나를 안 찾아줄 수도 있고. 근데 시급이 빵원이라는 거는 한 시간에 1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상 하나를 보셨는데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썸네일. 네, 썸네일 카피는 제가 영상 보는 도중에 계속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썸네일 카피는 보통 저희는 한 5개쯤 만들어요. 왜냐면 한 개만 만들면 그 분들이 좋아하시는 배경이 아닐 수도 있고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고 카피도 이거를 바꿔주잖아요. 정말 이 조회수 그래프가 완전 급변해요. 한 달에 김 작가 채널에 영상이 몇 개가 올라가죠? 한 달에 일반 영상 기준으로는 최소 80개는 올라가고요. 쇼츠까지 포함을 하면 한 100에서 120개 정도는 거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영상 최소로 잡았을 때 80개면은 적어도 썸네일이 400개.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 30명 정도 인터뷰했었는데 우리 선수들 보면서 전 국민이 박수 치고 막 같이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거기서 얻은 실력과 노하우로 금메달 따는 거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대충 할 수 있죠. 근데 대충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누가 시켜서 나는 그냥 잘하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동기부여는 제가 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체격이 더 뭔가 붙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예 안 좋은 소리인데 그러면. 약간 벌크업이 된 것 같은. 그래 운동을 하긴 하는데. 저희 촬영은 저기서 진행하면 되고 뭐 화장실 갔다 오실 건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손님은 박상현 작가님입니다. 함께 나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책에서 총자산이라고 했어 제가. 부채까지 포함된. 순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책 세븐 스플릿 보신다면 그 방법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들었어요. 작가님과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박상현 작가님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예. 고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구독자 200명 크리에이터인데 이거 다 직접 정리하고 아직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대 앞에 있는 스타의 모습, 뭐 가수들이 연예인분들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기본 과정을 굉장히 충실히 하는 게, 그리고 무대에 섰을 때 그 사람을 빛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촬영이고 진행이니까 제가 정리하고 질문지도 매일 꾸준하게 만들고,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루틴화된 거를 얼마나 꾸준하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 루틴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그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나에겐 루틴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루틴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질문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3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서야 제대로 된 한 끼네요. 소박하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 끼 정도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집에서 일하는 거라서 이렇게 좀 건강하게 차려서 컴퓨터 앞이 아니라 여기 이제 좀 식탁에 앉아서 제대로 조금 좀 시식도 살짝 즐기면서 먹으려고 하고 있죠. 건강이 요즘 약간 잃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형님? 왔어. 아니, 저희 슈퍼게임 이정현 선수. 갑자기. 저희 오늘 저희 일상 브이로그 찍고 있어서 일상. 내 일상은 아니잖아. 본인 일상. 제 일상이죠. 본인 일상인데 네네. 내가 보기 나와. 조연이에요, 조연. 자, 일단 빛을 통제하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치는 거고요. 암막 커튼 치면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늘 똑같은 조건값이 되겠죠? 어두운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거는 흡음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최근에 이거 안 하지 않았어? 아니 늘 했었습니다. 오해 그 발언은 금지하겠습니다. 늘 했었습니다. 100만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헐거워지는구나. 왜냐면 예전에 일부러 여러분 장난치시는 예전에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했던 것 일부러. 같은데 요즘에는 또 하나 내가 진짜 웃긴 게 있어. 내가 처음에 김 작가한테 놀랬던 건 음모로. 음료수가 막 7배, 7가지, 8가지가 진짜 있었거든? 한 잔씩 빠지면서 요즘엔 오늘 그나마 이게 있네. 원래 물만 네, 주더라고. 커피야, 물이 아니 예전에 나 있습니다. 처음 아직도 기억나. 처음에 한 40만, 50만일 때는 음료가 8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마이크 좀 쳐드릴게요. 잠깐 피디님들 계신데도 네. 혼자서 계속 촬영을 준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작가 TV 채널의 운영자이자 크리에이터인 제가 직접 해주는 거를 좀 더 좋아하시고요. 아 많이 아무래도. 미안해. 지금 뭐라고요? 불편하다고. 아니 그랬잖아. 지금 게스트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했는데 사실은 대형 유튜버가 직접 막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불편해. 이제 PD님 두 분이 계시지만 PD님들은 편집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촬영을 하면 한 2시간쯤 하거든요. 그럼 2시간 동안 딴 걸 못 하잖아요. 촬영 시스템을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PD님들이 처음에 잡아주는 거 외에는 사실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게스트하고 저하고 둘만 있는 게 촬영의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앞에 PD님들 계시면 저도 다른 데 많이 가봤지만 졸거나 아니면 이제 딴짓을 휴대폰을 본다거나, 왜냐면 제 3자니까 사실 그 대화가 그렇게 즐겁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촬영장에 게스트분과 저 딱 둘이서만 몰입력 있게 대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다른 채널에도 출연을 그럼요. 하시잖아요. 많이 나갔죠. 다른 촬영장에 비해 이런 게 차이점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우리 이 재테크 채널 쪽에서 공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게스트를 마음 편하게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진행도 잘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도 있지만 김 작가님이 가장 이렇게 여유로운 진행, 친한 진행, 친근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첫 촬영을 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친근함을 느꼈고, 그 친근함에는 아마도 리액션 같은 걸 거예요. 재미없는 말을 해도 웃어주시고, 또는 좀 어려운 말을 하면 한 번 더 되물어 주시고, 좀 얘기가 길면은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확실히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시고 편안하게 게스트를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준비성이에요. 본인이 직접 앵글을 맞추고, 저도 좀 사진 취미가 있어서 카메라를 다 아는데 앵글을 본인이 직접 맞추고, 그리고 또 이런 음료랄지 섭외, 이런 질문지 이런 것들을 또 손수하시니까 게스트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사실 안 될 때가 어떨 때냐면 본인이 질문지를 안 만들었거나 또는 섭외를 본인이 직접 안 했거나, 그러면 막상 가면 처음 보는 분하고 대화하다가 집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섭외 전화부터 해서 이런 질문지, 그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또 한 10분, 20분 갖고 하니까 게스트로서는 뭐 어디 채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채널, 굉장히 좋은 진행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 작가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하나만 말한다면 그런 성실성이 기반이 된 완벽한 준비성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출연할 때 이런 완벽한 성실성에 의한 준비가 없다면 다음에 오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거나 준비성이 없다면 분명히 한두 군데는 삐끗하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기관의 애널리스트, 교수님들, 뭐 전문가들 다 나오는데 뭔가 한두 군데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번 섭외에서 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김 작가님은 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그 준비성, 근데 그 준비성은 굉장한 성실성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손님은 슈퍼김 이준석 세무사님입니다. 한개 예나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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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 TV의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의 작은 팁을 오늘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이 아니라 원래 늘 엘리베이터까지 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 200만 내고는 거는 이제 여기서 헤어질 아 무슨 말이에요? 늘 갔지. 200만 내고서 오세요? 지금 연락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형님. 아 오늘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암막 커튼을 치면 밤이 됐네요. 네, 이 시간까지 거의 일만 한 거죠. 아이고. 정말 일이 끝나질 않으시네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200만 유튜버의 현실인가요? 네. 이게 200만 유튜버의 현실이고 물론 제가 그렇게 많이 일하는 것만큼 많은 돈을 벌죠. 근데 그냥 많은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일의 강도는 세지만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술도 열심히 제 삶의 모토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일만 하는 것보다는 밖에 네. 나와서 아, 테니스 그쵸. 하는 게 훨씬 기분 전환이 되죠. 맞아. 그게 제가 앉아서 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지 만들 때도 섭외할 때도 촬영할 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나가서 운동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야지 건강 관리도 되고 그래야지 제가 촬영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저는 약간 오늘 하루 종일 제 삶을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이 좀 평소보다 미팅이나 촬영이 조금 더 많긴 했어요. 평소에는 이 정도만큼 바쁘진 않은데 삶의 모토 중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열심이거든요. 일만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할 땐 일 열심히 하고 운동할 땐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마실 땐 술 열심히 마시고 연인들과 데이트할 땐 데이트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제 일상을 진짜 있는 그대로 지금 아침 8시부터 지금 저녁 밤까지 PD님이랑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제 일상 그대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일 열심히 했고 이제 가서 테니스 열심히 칠 거고 갔다 와서도 일할 거 있으면 좀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쉴 때는 좀 쉬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성과도 확실히 잘 나오고 저도 뭔가 만족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또 다르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게 꼭 있어야 할까요? 일단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각자의 최선에 대한 기준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특히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만큼 열심히 진짜 하고 있는 건지 기준점을 그렇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된다면 내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제한된 시간은 24시간인데 그 중에서 끼케봐야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밖에 안 되고 한데 영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회사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른 것도 배우고 하면 사실은 다 분산이 되잖아요. 너무 분산 투자가 돼버리면 자기 개발해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꼭 성공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본인이 시간을 투자하는 걸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집중하고 난 다음에도 만약에 본인이 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제가 굳이 지금 아침에도 테니스 레슨을 받고 저녁에도 테니스 레슨을 받는 이유는 저보다 잘 치는 사람에게 레슨을 받고 코칭을 받고 해야지 내가 지금 자세에서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테니스를 쳐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실력이 안 늘어난다면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피드백을 받든 뭔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고 작년에 들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았던 단어가 딜리버리티 프랙티스라는 게 있어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피드백인데 책이든 영상이든 사람이든 그걸 통해서 내 방법을 바꿔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나 혼자 계속 그걸 한다? 그거만큼 무모한 성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게스트 분들도 김 작가의 성실성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성실성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실성에 스마트함을 더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사람들, 좋은 책과 영상의 피드백을 좀 잘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처럼 성공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보다 보면은 내가 해야 할 거를 정확하게 알고 밀고 나가는 그 추진력? 네. 그런 게 항상 있으신 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당장 지금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걸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선은 저는 20살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든가 뭐 자기 직무를 못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그런 걸 잘 못 알려준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20살이 넘은 분이라면 만약에 이제 제가 30대야 20대 때는 그런 걸 찾는 과정이겠죠. 근데 30대가 되었고 40대가 되었는데도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못 찾는다면 그건 사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라 생각해요. 공모전을 나갈 수도 있고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뭐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대학교 때 공모전도 한 17개 상을 받고 해외 봉사도 네팔, 몽골, 뭐 우즈베키스탄, 중국 뭐 3-4번 갔다 왔고 인턴십도 3번 하고 대외 활동도 정말 수없이 많이 했고 그리고 졸업할 땐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도 받으면서 정말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작가와 강사를 시작한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튜버로서 누가 저한테 너는 유튜버가 천직이야 너는 유튜버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는 찾아야 한다 생각해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지는데 내 시간을 좀 집중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투자해서 아주 작은 성취라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저는 작은 성취와 큰 성취를 맛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테니스를 잘 칠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유튜브가 잘 될 수 있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성취가 가진 열매의 달콤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의욕이 좀 작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좋아하거나 잘하는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성취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의욕이 전보다 더 생기고 자연스럽게 나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근데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상을 받거나 내 연봉이 높아지는 걸 경험하지 않을까? 그럼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 되면 원동력이 펌프질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랑 하신 지가 1년 좀 안 됐거든요. 하신 거는.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 엄청 잘하시는 거죠. 네. 지금 한 6,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열정이 있으시니까. 잠깐 이제 그러면 정말 일정 끝인가요? 더 있나요?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러닝하러 가라 신어야죠. 여기서 바로요? 네, 러닝이 아니더라도 산책할 때 있거든요. 산책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촬영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없는지 그런 것도 돌아보고 하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많이 바빴죠. 조금 평소보다 일이 더 많아서 많이 바빴고 정신 없었지만 일할 때도 테니스 칠 때도 지금 조깅할 때도 열심히 했다. 후회는 일도 없다. 신간 나온 지 지금 일주일째 맞나요? 맞습니다. 그 책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우선 많은 김작가TV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정말 감사드리게도 지금 예판을 했는데 아직 실제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에세이 분야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출간한 책은 제가 그동안 30살 때부터 지금 42살까지 13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성공한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냥 그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시간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좀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오늘 밤 그러면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인생에서 돈, 뭐 명예, 시간, 경제적 자유, 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제가 책에서 말하는 거는 사랑이자 가족이자 관계.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돈만을 위해서 버는 거 아니라는 거. 김작가TV가 재테크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자유는 나 혼자서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자녀, 내 친척, 친구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제가 책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적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사랑과 행복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교본 AS에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신다면 인생에서 돈만큼 어쩌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조금 깨닫지 않을까. 지금 보시죠 여러분, 반포대교에 분수쇼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런 거 보는 것도 행복인 거죠. 작가님도 힘든 일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극복하고 일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으신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한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희 가족이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 형이 이제 한 13년 전에 우울증을 앓으셨거든요. 그러다가 형이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다행히 형은 살아남으셨는데 가족이 우울증이면 당연히 다른 가족들도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우울증을 앓으셨고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2년 뒤에 제가 우울증에 걸렸죠. 그리고 저도 약을 먹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서 내일 바로 낫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알고 시간을 쌓아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좀 나아진다라는 건데 한 가지 관점은 긍정과 부정 중에서 좀 긍정을 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행동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왜 제가 우울증에 걸렸고 힘들었냐면 내가 그때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를 살릴 수도 없고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스스로를 갉아먹는 선택을 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긍정으로 바라보자는 게 낙관으로 해서 나는 그래도 되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봤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나를 스스로 굉장히 토닥여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집도 이사 가고 돈도 별로 없는 시절이었는데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외제차도 사서 쓴 거. 왜냐하면 돈이 별로 없지만 제가 죽으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외제차도 사고 식당 갔을 때도 좀 비싼 음식 먹고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오리아는 분양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우울증 약도 정신과 병원 가서 이제 처방받아서 먹어보고 하면서 한 1년이 지나니까 한 90%가 남고 2년이 지나니까 93%가 남고 한 지금은 한 6, 7년이 지나니까 거의 99%가 나와서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김 작가 우울증 앓고 있나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나은 것 같아서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에 제 가족과 저에 대한 에피소드를 많이 적었는데 저만큼 힘든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이 모여드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 긍정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좀 집중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근데 출발 안 하시나요? 지금 오늘 올린 영상이 지금 최근 영상 10개 중에서 10등 조회수가 안 나와서 지금 썸네일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썸네일을 아까 전에 5개씩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변경하는 거죠. 저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인 분 아닌 이상은 바깥에 나와 있는 분들은 사실 조금 힘들더라도 일과 삶의 경계를 너무 지키려고 하면 그 자신의 일이 잘 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워라밸을 다 찾으려고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9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작가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실 사장님들 그리고 네. 열심히 야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저는 절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하루, 뭐 한 달, 뭐 두세 달 더 흘린다고 해서 성과가 쉽게 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고 그 땀을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 술 마시고 있고 친구들과 놀고 있고 어디 여행 갔고 그런 시간들이 쌓인다면 그 땀방울의 크기의 격차가 좀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야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영업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응원하고, 분명히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을 도입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전 잘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을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결국 나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믿거든요.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담으셨지만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얻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영역은 스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 왜냐면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 분야의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스킬의 영역이라서 그것을 배우려면 저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한 영역이지만, 만약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사실은 다 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제가 그거를 아는 만큼 행하냐 안 행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사실 다 알잖아요.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다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건 사실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 그런 것들만 늘 물어봤고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좀 행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 남은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 질문에 답할 차례인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역시나 오자마자 작업 네. 컴퓨터에 앉으셨네요. 아까 전에 이제 촬영한 영상 파일을 좀 옮겨야 돼가지고 재택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밤에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김작가 TV는 제가 낮에 일하고, PD님 한 분은 또 낮에 일하고, 그분은 밤에 일해서 24시간 사실상 공장이죠. 멈추지 않은 공장.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제일 시간 들여야 되는 건 지금 2-3일 뒤에 저희가 또 촬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촬영이 있어서 그분 질문지를 보내드려야 돼서 그분 영상을 이제 보면서 질문지 작성을 해야죠. 잠들기 전까지 다시 일을 하다가 주무시는 거네요. 보통 한 11시까지 일을 하고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저 웹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씻고 나서 웹툰 보든가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그 한 2시간 정도 제 개인적인 시간인 거죠. 1시에 자면 제가 8시에 일어나거든요. 8시 반 테니스잖아요. 그래서 7시간 잔 수면 시간은 최소한 확보가 되는 거죠. 다만 저는 출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껴지는 2시간만큼을 남들보다 좀 열심히 살 수 있어서 집중적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일도 좀 더 하고 개인 여가 시간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 오리라고 합니다. 엄청 귀하게 생겼죠. 요즘에 탈모가 좀 와서 그런데 원래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어떤 강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여움을 가졌었는데 주인이 탈모가 오니까 강아지도 하필 탈모를 닮았어. 어떤 성공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일정 안에 있을까요? 네, 있어요. 지금 자세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딱 기억하겠지만 제 일상이 오늘 사실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테니스, 그리고 2번째는 유튜브. 저는 저의 소중한 시간을 딱 지금 거의 2가지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하루에 시간이 거의 한 80-90%를 유튜브에 쏟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도 뭐 오늘 독서도 하고 전화 영어도 하고 뭐 중국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회사에서도 일도 하고 되게 많았다면 그 하루의 일상을 좀 압축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삶을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5년 반 동안 이런 삶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열심히 사는 거에도 방향성은 좀 필요하다. 제 오늘 하루 일상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 삶에도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을 제가 찍는 것도 구독자 200만 기념으로 그동안은 김 작가의 삶을 보여주는 영상이 사실상 거의 없었잖아요. 늘 게스트 위주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김 작가 그래서 너는 어떤 삶을 보내고 너는 어떤 철학이 있고 너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집이나 촬영장을 공개하는 거를 PD님도 아시지만 그런 걸 원래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에 살게 된 것도 벌써 3년이 사실 지나기도 했고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려도 자랑으로 들리시는 게 아니라 아 진짜 김 작가가 이번에는 자기 삶을 보여주려고 했구나 그런 모습까지 보여줘서 우리한테 좀 다가오려고 노력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2024년 4월 9일이잖아요 2024년의 4월 9일에 김 작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여러분 덕분에 간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일정이 바빴지만 저희는 내일이 일정이 또 있잖아요. 내일도 또 출근해서 일해야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네. 작가님만의 원동력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촬영 끝나고 이제 PD님 퇴근하시면 저는 씻고 난 다음에 얼음이 가득 찬 시원한 맥주 한 잔 때릴 거고요. 그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내 웹툰이든 넷플릭스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오늘 하루 힘들었던 것들이 싹 그 시원함이 내려가는 기분 들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자 잘하는 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싫어하는 일이면 제가 계속 잘할 수 없겠죠. 계속 그리고 지치지 않을 수도 없겠죠.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일이자 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길어도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네. 209만 2,600명 됐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어떤 기분 드세요? 사실은 저는 이 숫자가 가끔 막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믿기시는구나. 아니 200만 명이잖아.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몸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약간 좀 소명의식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작가TV 채널의 채널 아트 슬로건이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김작가TV를 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영상, 책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고 책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처럼의 행동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200만 명이 되기까지 지금까지 김작가TV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네요 정말. 일 나눠보면 지금 집값 엄청나게 폭등한다 얘기하는 분은 잘 없는